일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1심 논란 때도 사과하는 걸 왜 한 전 대표에게 묻냐, 대통령이 남편에게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옆에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한 남편이 있는데 감옥을 가고 안 가고를 명약자에게 물어봤다는 게 그런 행보들이 모여 논란의 불씨가 되고 여사의 문제가 된 거라고 봅니다.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네, 새해 첫 법정모독입니다. 대원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 토종 비결이나 사주 같은 거 보세요? 주변에 종종 점집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용하다는 곳들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토종 비결이나 운세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꼭 믿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호기심이나 기대감 같은 거였겠죠.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사주풀이나 타로 같은 데 관심이 많고 젊은 무속인들도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한국의 무속신앙을 외신에서 집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풍습이랄까?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국교가 없잖아요. 샤머니즘이랄까? 이런 옛날 의식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갖는 관심을 넘어서 국정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 보입니다. 제가 성인 되고 본 대통령 중에 이렇게 법사와 도사가 많이 엮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취재 기자로 뛴 게 18년인데 대통령의 무속 논란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건 처음 같아요. 무정도사, 건진법사, 천공에 이어 이제는 지리산도사와 안산보살, 카더라와 사실이 혼재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 이름들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얽히고 설켜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첫 법정모독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많은 무속 이야기에 둘러싸이게 된 걸까요? 제일 처음 윤 대통령의 무속 논란이 나온 게 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 때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세 차례나 나왔고 그 끝에 논란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네 주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써준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건진법사가 써준 거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술 논란이 나오자 유승민 전 의원이 세게 공격에 나서면서 자칭 윤석열 멘토라고 하는 천공의 존재가 더 부각되게 됐죠.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그분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그 건진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건진법사죠? 예, 맞습니다. 당시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 고문을 맡고 있었던 건진법사가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친분 깊은 인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 관계자에게 소개를 받아서 인사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건진법사와 그 가족들이 캠프에 관여했고 김건희 여사와도 오랜 시간 인연이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고 2018년 건진법사가 총감독한 구판에 대통령과 여사의 이름이 적힌 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결국 캠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키는 초강수로 논란을 잠재웠던 건데 2년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도 이런 무속 논란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제가 검찰 출입할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지 특히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시기라 그런 얘기를 특별히 들은 적은 없고요. 대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는 여사 라인을 불렸던 한 대통령실 인사가 직원들을 뽑을 때 관상을 보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명 지원자들이 같이 나가서 저녁을 먹는데 사실상 면접이었고 그 자리에서 관상을 보는 듯한 사람이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만 용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얼굴이나 보자는 말이 진짜 얼굴을 보겠다는 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무속 논란에 여사 역할이 적지 않는 것 같거든요. 천공이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죠.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해서 알게 됐고 윤 대통령도 데려와 같이 만났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어준 무정스님 얘기도 김 여사가 한 유튜버와 7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스님도 아닌 무정스님은 돌을 닦는 사람으로 자신 둘을 이어주고 윤 대통령 인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죠. 윤 대통령이 내리 사시에 떨어져 그만두려고 할 때 3년 더 해라 해서 했더니 붙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사가 무속 관련 의혹을 받게 된 건 본인이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여사가 그런 쪽에 좀 많이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사가 자신이 감옥 가냐고 한 명리학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 명리학자가 2019년에 유튜브에 나와서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더니 김 여사가 만날 수 없겠냐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요. 이후에 고비 때마다 여사에게 조언도 하고 그러다 지난해 12월 명품백 논란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가 나왔을 때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기사가 나오고 또 논란이 됐는데 여사가 자문을 구하는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할까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에 가냐는 질문은 명략자가 아니라 법조인에게 물어봐야죠. 일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1심 논란 때도 사과하는 걸 왜 한 전 대표에게 묻냐, 대통령이 남편에게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옆에 수십 년 검사 생활을 한 남편이 있는데 감옥을 가고 안 가고를 명략자에게 물어봤다는 게 그런 행보들이 모여 논란의 불씨가 되고 여사의 문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론 여사가 원로 목사나 진짜 스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무속 논란이 크게 번지자 진앙지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가 기독교계 그리고 불교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무속을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여사가 윤 대통령의 권유로 종교계 원로 인사들을 만나는 모양새였죠. 윤 대통령도 왕자 논란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는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자신의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다. 아내가 구약을 줄줄 외운다. 그리고 취임 이후 때도 성탄절이면 교회를 꼭 찾았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교회나 성당 이런 모든 곳들을 찾아다니긴 합니다만 취임 이후 첫 성탄절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었거든요. 무속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관저로 목사를 초청해 예배를 드렸죠. 이거 뭔가 수법 같은데요? 솔직히 지난 12월 24일에 예배 드렸다는 뉴스 보고 햄버거 보살 노상원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에게 불리한 헌법재판소 서류나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 등은 수령하지 않고 반응도 없었던 관저에서 10여 명의 성도들과 목사를 불러 예배를 드렸다는 게 얼마나 진실성 있게 다가올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군대에 있을 때도 꽤나 유명했다고 하던데요? 예, 군에 있을 때부터 손금이나 점을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90년대 중반부턴 자신을 수함 선생이라고 불렀고 1사단 이하 대대 작전과장으로 있을 땐 지휘통제실에 합판 가벽을 세워두고 수함 선생실이란 문패도 걸어둬 말이 많았다고 해요. 이름도 영광급 장교 시절 개명했는데 사주팔자를 보니 기가 막혀 장군이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거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보단 미신적인 그런 이유로 개명했다는 게 주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데 길일도 안 따져봤을까요? 한 보도에 따르면 계엄 날짜를 노 씨가 찍었다고 하잖아요. 이 날짜가 좋다면서 3일에 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노 씨가 경찰 조사에서도 계엄 두세 달 전쯤 김영현 전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날짜를 고른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속 사주업계에서 나오는 썰입니다만 계엄을 선포했던 3일이 신축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961년 윤 대통령이 총장을 그만둔 것도 신축년이라 뭔가 신축을 의식해서 잡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노 씨가 군산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 군인들 사주를 알려주면서 배신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니까 계엄을 앞두고 진지하게 동지를 선별하는데도 무속이 기준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육사는 잘못이 없는데 같이 조롱이 대상이 된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SNS에 많이 떠도는 것 같던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어간 곳인데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게 저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김영현 전 장관 측은 반성도 없이 노 씨를 감싸기만 하더라고요. 성소수자는 보호하면서 그런 분들의 인격은 훼손하려 한다면서 인격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도를 넘는 행위를 하면서 국사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무속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색안경을 낀 시선보다는 오랜 전통으로 보고 편견 없이 서로 존중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 등장하는 도사와 법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크게 논란이 됐거나 국정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4사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한때 자신이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했던 천공,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깊숙이 관여된 지리산 도사 명태균 씨,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명 햄버거 보살 노상원 씨. 사실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돈거래 의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직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초기에 이권을 챙긴다는 풍문이 있기도 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또 다른 혐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는 그냥 브로커 논란이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도 도사라뇨? 좀 많이 놀랐습니다. 여사랑 친분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적인 부분을 부각했던 거 아닐까요? 여사의 관심도도 있는 데다 명 씨가 풍수지리가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만나고 나서도 여사랑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대통령을 장님무사,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하면서 여사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도 했고요. 명 씨는 건진, 천공과 묘하게 경쟁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용산 이전이 누구 때문이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명 씨는 자기가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전한 거라고도 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도 자기 덕인데 건진이 해준 것처럼 꾸미려고 해서 화를 내는 녹취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겁니까? 원래 이런 법사, 도사, 무속 얘기가 정부마다 있었던 건가요?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지만 되지 못한 후보들을 설명하기에 좋은 말이기도 하죠. 내 능력으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5천만 국민의 선택이 보여야 되는 일이니 운명도 있고 좋은 기운도 도와야 한다는 뜻 같은데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3번 고배를 마시고 1995년 4번째 도전을 앞두고 부모님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죠. 때가 됐으니 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도 이장 붐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가 중요 행사에 무속신앙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취임식에 등장한 오방색 주머니나 국정원이 바뀌었던 문양이나 정부 상징 태극 문양도 의혹이 제기도 했습니다. 미신이나 무속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진짜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 10원짜리 동전 문양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그려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점술가가 1987년에 집집마다 불상을 모시면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불상 개수가 300만 개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많은 불상을 모든 집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배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고안해낸 게 집집마다 가질 수 있는 거 10원짜리 동전에 넣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10원짜리 동전엔 경주 불국사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기 앞에 물체가 있었는데 그게 불상이란 주장이었던 거죠. 진짜였습니까? 그럴 리가요. 불상처럼 보이는 형체는 다보탑에 있는 사자상이고 이 동전 도안은 이전부터 공급됐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후계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첫 대선에서 당선됐다는 게 믿기 어려웠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속이나 미신 이야기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게 드는 이런 거부감? 이런 건 왜일까요?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아서일까요? 저희가 모든 정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선 저렇게 카더라 정도로 일부 존재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나 행보 끝엔 항상 도사나 법사가 따라왔으니 예를 들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했는데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해도 아직도 그 정확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천공에 2,000공을 따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나 관저도 새롭게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청와대에 있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 동안 출퇴근을 했죠.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와대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용산으로 이사 온 지 2주 만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미신이나 무속이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해를 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해였다는 반박의 증거는 내놓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주장만 반복하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그럼 오독하자면요? 우리나라엔 관상학이 있죠.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운명이나 성격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보고 풀이도 하고 현대엔 그걸 바꾸기 위해 성형까지도 합니다. 10여 년 전 대박이 났던 영화 관상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 김내경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관상학으로 왕과 그 측근을 도와 영모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영모는 막지 못했고 김내경과 아들은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김내경은 결국 관상값으로 자신의 목숨은 구하지만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수양은 이런 말을 하죠. 제 아무리 뛰어난 관상가도 결국은 영모도 막지 못하고 아들도 구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관적이거나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해 판단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랬다면 그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